오늘의 이슈는 사회적인 이슈, 지금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재명 스캔들입니다. 오늘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의 주영석 국장님과 청취자 패널인 공학 박사 OHHH의 대표 허수정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권력과 성의 관계는 늘 끊임없이 떨어지지 못하는 어떤 시대를 초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은 조금씩 달랐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유권자로서 정치인을 판단할 때 과연 그의 도덕성을 중요시할 건지 아니면은 그의 능력을 우선시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영석 국장님이 이 이재명 스캔들 뭐 다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이재명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후보라고 해야 되나, 후보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의혹이 많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또 그리고 참 이런 방송에서 참 언급하기 참 힘든 그런 의혹들이 많아서 좀 그런데, 근데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이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이 스캔들이 핫 이슈가 됐어요. 네. 역시 그 대중들이 반응하기에는 이런 그 스캔들이 가장 뭐랄까 쉽게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김부선 씨가 또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수많은 의혹 중에서 하필이면 이게 가장 지금 부각이 되고 핫 이슈로 좀 떠올랐는데, 이 김부선 씨 같은 경우가 그 2007년에 이재명 당시 그 정동영 대선 후보였죠. 네. 대선 후보 쪽 캠프에서 일하던 이재명, 그 뭐 직책이 뭔지 모르겠고 그 당시 변호사였죠. 네. 이재명 변호사와 이제 만나서 잠자리까지 같이 했다, 이제 그 얘기인데, 2007년 대선 직전에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가 맞붙었던, 그때 정동영 후보 쪽에서 일하던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이 김부선 씨와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그게 이제 2007년 12월이었나 그때부터였고요. 2009년 9월까지 그 김부선 씨 말에 의하면 계속 관계가 지속이 돼 왔고, 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게 2010년 11월 인터뷰였어요. 한겨레 인터뷰였는데, 그 당시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지금 뭐 가장 핫한 언론인이죠. 김어준. 네. 김어준 뭐 총수 김어준 총수가 김어준 씨. 김어준 네. 씨가 당시 그 한겨레에서 네. 김부선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김부선 씨가 김어준 씨와 얘기하면서 2007년 대선 직전에 모 변호사와 뭐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고 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털어놨어요. 근데 누군지는 얘기 안 했죠. 네.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도 뭐 이미 김부선 씨는 자기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더라 뭐 그러면서 욕설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2016년까지 논란이 되어 왔어요. 뭐 SNS 등을 통해서 논란이 되어오고, 김부선 씨가 또 많이라고 그랬다가 뭐 또 다시 또 불거지고, 근데 그러면서 김부선 씨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뭐 난방열사라는 얘기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사회적 이슈에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선 씨의 어떤 크레딧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100% 신뢰할 만한 그런 좀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김부선 씨가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게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경기지사 후보 네. 토론에서 김영환 그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제 이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크게 문제가 됐고, 특히 2016년에 당시 그 주진우 기자가 뭐 김부선 씨와 통화하면서 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과의 그 관계를 중지했다,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불거지면서 아주 핫 이슈가 돼버렸죠. 뭐 아시다시피 김어준, 주진우 이런 분들은 다 낙검수 때부터 해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 제가 볼 네. 때는 손석희 씨 이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명이 되면서 네. 이게 굉장히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졌고, 오늘 지금 뭐 선거가,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한국은. 네. 이제 시작되죠. 시작됐겠죠. 네. 네, 그래서 과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김부선 씨 문제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사안 자체도 그렇지만 이 김부선 씨와 엮여 있는 사람들이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찌됐건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인물이고 네. 차기 대권을 노린다고 하던 인물인데 지금 김부선 씨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더기다가 김어준 주진우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공지영 씨까지 들어. 공지영 씨까지 공지영 거기 씨까지. 참전했죠. 네. 그래서 공지영 씨가 또 이 김어준과 주진우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특히 이제 주진우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뭐 김부선 씨가 그런 것까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네. 굉장히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들이 다 엮여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좀 핫 이슈가 돼 버렸고요. 지금 예. 네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굉장히 좀 그거 한 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인데 이런 그 계속 이 참 좋지 않은 이슈가 터져 나오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로부터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싸우는 상황까지 됐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진영 논리까지 들어가면서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지고 하여튼 뭐 우리가 또 대화를 네. 나누겠지만 그래서 그 2007년에 일어났던 일이 최근에 11년 만이죠. 그러니까 11년 네. 만에 뭐라 그럴까 그 정식 토론에서 그러니까 네. 전국에 생중계되던 그런 토론회장에서 이것이 이제 거명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그 이슈화됐다. 네. 제대로 이슈화됐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까지도 투표일 당일까지도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권력과 여성의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면서 최근에 저 근래에 와서 이제 미투 운동 같은 것들과 결부가 돼서 네. 이제 밖으로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의 여성 운동, 특히 이런 권력 관계에 있어서 성의 문제는 어떤 민주화하고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성을 지배하려는 것들, 그와 관련된 이슈와 스캔들이 났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 진보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안희정 사건도 그렇고. 근데 이번 선거에서의 이 이재명 스캔들은 안희정 사건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력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그냥 로맨스였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자꾸만 이 선거에 있어서 이걸 자꾸 부각을 시키는 이유는 다분히 어떤 정치인의 도덕성의 검증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슈하는 거라는 생각에 있어서 안희정 문제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그렇게 단순히 남녀 간의 어떤 불륜 관계 정도로 네네.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네. 이재명 그 씨가 네. 그 당시 2007년에 처음 김부선 씨와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성남시장도 아니었고 네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 후에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렇게 불륜 관계다, 성인 간의 불륜 관계다. 한국이 지금 뭐 간통죄도 없어졌으니까 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최근에 그 김부선 씨가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 동안에 김부선 씨가 한겨레와 2010년에 처음 인터뷰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말이 오락가락해요. 네.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주장해놓고선도 뭐 잘못 알려진 거다 해명하고 왜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할까 김부선 네. 씨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주진우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중재한다면서 사실은 말이 중재지 김부선 씨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압박이 협박이죠. 그렇죠. 압박처럼 듣길 네,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변호사 출신이고 자기가 그 서울지검 부장검사들이 자기 친구다. 그런 네. 얘기하면서 우리 관계를 폭로하면 너 같은 건 바로 마약범으로 구속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김부선 씨가 연예인으로서 마약과 관련된 그런 그 전과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협박을 얘기하니까 했다. 협박을 하니까 네.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네. 그 일개 연예인과 네. 현직 성남시장이고 변호사고 검찰에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더군다나 뭐 이재명 씨는 트위터 같은 데서 소위 얘기하는 사이다 발언 같은 걸 해가지고 네. 그 실체를 모를 때는 한창 인기몰이 하던 때였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정상적으로 대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그리고 최근에 뭐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네. 사법부 적폐도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법거래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본인이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네. 한국의 검찰이나 법관들이 네. 얼마나
공정하게 네. 이 문제를 처리할 건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네, 근데 네. 그렇게 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불륜이 그러니까 안희정 케이스와 네.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짚고 봅니다. 넘어가고 싶은 문제는 최초의 관계 자체가 권력 관계에 의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안희정 같은 경우는 자신의 뭐죠 직속 부하였으니까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한 그런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씨의 경우는 뭐 그런 건 연애한 거죠, 아니니까 연애. 연애한 거죠. 예. 우리 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도덕성이 모자란 건지 연애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바람을 폈든지 네. 뭐 그거는 개인 사생활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것이 밝혀졌을 때 이재명 씨가 한 행동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라는 네, 거죠. 그게 네. 그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부인을 하든지 이게 아니고 지금도 검색을 하면 나오는 트위터에 김부선 씨한테 대마초를 언급하면서 그 누가 봐도 뻔히 이거는 협박이거든요. 네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네. 예. 네.